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의 아파트 값은 올해에만 6%가 넘게 올랐습니다. 광주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1% 넘게 올랐고 1월부터 9월 사이 누적 상승률은 6.7%에 달합니다. 최근 5년 누적 상승률보다 올해 9달 동안의 상승폭이 더 큰 말 그대로 급등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불안한 주택 시장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급 방식은 30년 임대 방식의 광주형 평생주택과 10년 임대 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분양받는 누구나 집 사업 등 두 가지입니다. 먼저 광주시는 상무지구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소형과 중형 평형을 함께 공급하는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2026년까지 첨단 3지구에 2,300세대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송정역 주변과 산정지구 등에 모두 18,000호를 지을 계획입니다.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에는 정부의 누구나 집 사업 방식으로 750세대가 공급됩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살면서 10년 뒤 미리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하는 사업인데 분양 시점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는 방식입니다. 광주시는 공공임대 세대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우수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중점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고 질 높은 그런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서 서민들이 믿고 어떤 내 집 마련에 걱정 없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좀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는 또 공공임대 확대와 함께 편법 징역, 전매 제한 위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가격 폭락으로 판로가 막혔던 무안의 가을 양배추가 결국 생산 면적의 절반을 폐기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출하를 앞둔 겨울 양배추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정부 차원의 수급 관리가 절실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배추 밭이 찢겨나간 양배추 잎으로 뒤덮였습니다. 생산은 늘고 소비가 줄면서 가격 폭락에 출하까지 막히자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은 겁니다. 200평에 120만 원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오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군비와 도비 등 8억 원을 들여 무안군 가을 양배추의 절반을 폐기하고 나서야 수집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겨울 양배추의 생산량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무안군의 가을 양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5% 줄어든 209헥타르였지만 겨울 양배추는 4배 이상 늘어난 718헥타르에 달합니다. 겨울 양배추는 이제 출하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또 폭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양배추는 구두 약속으로 밭대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번처럼 농산물 수집상이 가격은 물론 공급까지 결정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급 관리에 나서는 양배추 주산지 지정을 해 반복되는 농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산지 지정이 되고 그 수급 안정 품목으로 되면은 일단은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일정 부분 이루어지면은 농협에서 안전하게 무안과 해남 등 전남에서 생산되는 양배추 생산량은 전국의 35% 수준으로 최대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신안군이 전남경찰청과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등과 함께 염전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전수점검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염전 종사자 1:1 면담을 통해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와 임금체불, 장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 확인 시 고발 조치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청사 별관 중축을 둘러싼 여수시와 의회의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자는 여수시와 이를 반대하는 시의회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하나로 통합된 건 지난 1998년입니다.
통합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시청사는 아직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여수 본청사와 제2청사로 불리는 6청사, 문수청사 등 분산돼 있는 청사는 모두 8곳. 이에 민선 7기 들어 여수시는 400억 원을 들여 학동 본청사 주차장 부지에 별관을 중축해 시청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수시 공무원 노조는 여론조사로 별관 증축 문제를 결정하자던 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볼 때는 시간 끌기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로 정책 결정을 한다면 또 다른 갈등만을 유발할 것이다. 이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 반복되는 다툼에 시민들은 피로감마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거든요. 지금 계속 싸우는 중에 시민들도 좀 바라보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수시가 별관 증축을 위한 여론조사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시의회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기존의 모바일과 인터넷 플랫폼을 대체할 3차원 초현실 세상, 이른바 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산업과 융합한 메타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가상현실에서 사람을 대체할 아바타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260개 카메라로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해 만들어진 아바타는 직접 옷을 갈아입어보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 세계를 연결한 초현실 세상,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 도시를 구현해 실시간 효율을 모니터링하는 단계까지 진화했습니다. 나의 아바타가 나보다 더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어떤 생산 활동을 또는 소비 활동의 어떤 주체가 되는 그런 3D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 광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AI 인공지능 산업에 메타버스를 접목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수소 산업 등 광주시 대표 5대 산업과 융합하고 광주시가 보유한 3D 센터 등 실감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문화 콘텐츠 사업에도 접목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인공지능 산업으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 자원을 활용해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과 지역 대화, 유관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개념 메타 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국내 주요 IT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작년에 슈퍼컴퓨터를 도입해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에서 주도하고 계시는 자체 개발 중인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AI 메타 도시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미래 동력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실시 설계와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설립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성군 의회는 국립심뇌혈관센터의 건립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광주 전남 3대 상생 공약인데도 질병관리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예산 집행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김한종 의장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센터 설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배운 한글로 시와지 팔매들은 시방을 출판한 장흥군 월림마을 할머니들이 인쇄 수입 300만 원 전액을 장흥군 용산면 청소년들을 위해 용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습니다.
할머니 작가들은 시와집이 출간되고 그 인쇄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까지 할 수 있게 됐다며 청소년들이 큰 꿈을 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채용 인원의 8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해온 광주은행이 올해도 신입 회원 20명 가운데 16명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신입 회원 입교식을 열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인재를 꾸준히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공동 교양 교과목 운영을 비롯해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학점 교류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교육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목포 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과 육성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목포 어묵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과 지역 기업과의 상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해 대양산단 내 해썹 시설을 갖춘 가공 공장을 건립하고 특화 어묵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14명, 전남에서는 2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모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직원과 전교생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나주의 한 기도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모든 기도원에 입소할 경우 진단검사를 우선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중학생 2명 등 14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수능 시험지가 도착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지가 도착해 고사장별로 분류 작업을 거친 뒤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험생은 17,000여 명과 14,400여 명이며 오늘은 일선 학교별로 수험표가 교부됩니다. 쌀쌀한 아침, 겨울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더 추운데요. 광주가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맑고 기온도 올라 선선한 정도겠고요. 수능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아침에 수험생들은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 지역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지역은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구례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나주와 화순 0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는데요. 여수와 고흥 1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해남은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춥고요. 낮 기온 15도, 목포와 무안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비 예보 들어있는데요.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첫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